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링이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에 2019학년도에 충남 수석 합격하신 김승현 선생님 인터뷰를 어렵사리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질문해 주셨던 거 일단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런 것들 몇 가지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충남 수석 합격자 김승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일단 다시. 안녕하세요. 2019년도 충남 미술 수석 합격자 김승영이라고 합니다. 네,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11월 23일이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유지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임용을 준비한 선생님들이 임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부끄럽고 또 낯설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이 되실 수 있도록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시점에서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공부를 다 한 것 같은데 공부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한 달 남은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나 그다음에 기본서, 지금까지 한번 그러니까 뭐 용어사전, 교과서 등을 한 번씩 보셨다면 더 반복하는 기회를 가지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장에서 바로 인출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많이 못하셨을 경우에는 기본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숙지를 하셔서 거의 책이 거의 머릿속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기본이 끝났다. 그럼 나는 공부를 다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용어사전이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고득점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숙지를 하셔서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맞으셔서 이제 2차까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준비물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면, 첫 번째로 시험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로 고치지 않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답을 써놓고도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관이 답입니다. 선생님들, 직관으로 풀었을 때가 가장 정답일 확률이 많고, 만약에 이건 정말로 확실한 답이 이게 아니다 했을 땐 고치셔도 되지만, 헷갈릴 경우에는 첫 번째 쓰였던 거를 답으로 꼭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고쳤을 때 점수가 1, 2점 차이, 0점 몇 점 차이로 1차 뿔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가장 면심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총 4, 5번의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후회했던 것들이 그거였어요. 고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팁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 책을 이제 공부하셨던 책을 많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총 정리했던 것들. 근데 어떤 총 정리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서 이미 숙제가 되셨고 마지막까지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꼭 나올 것 같은데 예상 문제들인데 아직 외우지 못했던 것들을 시험 10분 동안 시험 그 사이 뭐 10분에서 20분 동안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분 동안 그걸 암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외웠던 게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는 내가 운이 좋게 맞출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외웠던 게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버리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그날 당일은 중요한 건 시험에 고치지 말고 직관이 답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마지막까지 외우지 못했던 것들을 포스트에다가 적어서 메모지에 그 수첩에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암기를 해라. 그랬을 때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서 꼭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부탁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데 실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문의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실기 준비는 시험 끝나자마자 그날 하루는 좀 쉬시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좀 즐기시고 월요일부터 실기 학원을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험, 면접, 지도안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강사 선생님들의 2차 수업 실연을 들으셔도 되지만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미술학원을 알아보셔서 등록을 하세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공부를 좀 하다가 여유 시간이 좀 머리를 그거 시키고 싶으실 때 이제 미술학원에 전화를 해서 사전 등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필요하시다 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터디룸을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1차가 끝난 다음에는 스터디룸 예약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등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스터디룸에 알아보시고 4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터디를 우리가 4명을 하겠다 하면 4명의 분량을 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스터디원이 모집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4명의 분량을 그냥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4명의 그 금액을 다 지불하세요. 선생님 혼자 스스로.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1차가 끝나고 나면 1차가 끝나고 나면 스터디원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룸을 예약할 때 4명이서 하지만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한다고 했지만 요일은 주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주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 뭐 면접 이렇게 지도안에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했는데 주 3회에서 4회 정도 다시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겠다고 선생님이 대표로 해서 사전 결제를 해놓으시면 스터디원은 1차가 끝난 이후에 뭐 카페에다 게시글을 올리시면 이제 모집이 되니까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기학원 등록, 두 번째는 스터디룸 예약을 꼭 하신 상태에서 1차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1차가 중요하니까 미술학원이나 스터디룸 예약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미리 다 등록하시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저의 그냥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2차 준비를 제가 그렇게 사전 등록을 해서 4명의 선생님의 스터디를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남, 하나는 전북, 그다음에 충남 선생님 2명, 저 충남, 그다음에 또 충남 선생님 해서 총 4명의 선생님끼리 했는데 전남, 전북, 충남에서 저희가 3명이 다 수석을 했고, 그다음에 1명 선생님이 이제 충남에 합격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영광의 스터디로 저희 스터디원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물어보셨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면접장에서 복장이나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면접관님들의 말씀으로는 좀 검정색 정장보다는 좀 다양한 컬러들을 입었을 때 좀 더 개성이 나타나고 좀 편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복장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최선을 다했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정장은 대여를 했고요. 그리고 헤어와 메이크업은 이제 외부 그 방문 메이크업 분들한테 받아서
이제 하고 면접장에 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 스스로 자신감을 좀 더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면접관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학교에 지금 선생님을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적성에 잘 맞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합격만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실 텐데 학교 현장이 많이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도 나고 교사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열정을 쏟으시는 것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마음적으로도 이제 심신이 좀 불안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 내셔서 한 달 동안 중심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이 자기 관리 잘 하셔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원 이야기 해주세요. 이제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찍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원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총 3번의 미술학원 다녔습니다. 이제 첫 해에는 비읍 노량진에 가장 많이 가는 이제 비읍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다닌 학원은 이제 시옷 학원을 다녔는데 두 학원을 다녀보았을 때 이제 차이점 같은 것을 장단점 같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읍 학원의 장점은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경쟁하는 시험이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림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나랑 같은 지역에 응시하는 선생님들의 그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같이 내가 실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그림 실력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강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개인별 지도는 조금 좀 덜 봐주시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단점 같은 거를 좀 더 개인적으로 가서 좀 더 많이 질문하셔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옷 학원을 올해 이제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제 시옷 학원에서의 약간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무래도 비읍 학원에 비해서 수강생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 아무래도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직접 개별 지도나 아니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물어볼 수 있었고 물어볼 수 있었던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가지 다녀본 결과 저랑은 일단은 시옷 학원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수채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좀 수채화가 많이 어려웠는데 실력이 많이 오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동양화가 전공이라서 동양화는 이제 어느 학원을 가도 이제 워낙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시옷 학원에서 좀 바이블 같은 걸 많이 주셨어요.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맞게 응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라 라는 팁을 많이 주셔서 그 시험장에서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원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선생님들이 강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정식 이제 주임 선생님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강사 선생님들이 있는 데보다는 좀 더 경력이 있고 직접 이제 상주하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는 미술학원에서 배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찍어야지. 그냥요? 에필로그야. 에필로그? 에필로그 괜찮다. 응. 그죠. 안녕. NG도 넣을까요, 선생님? 아, 네네. MG. 쿨하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MG 인간미가 있죠. 네. 찍어서 감사합니다, 유주쌤. 아닙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요. 최고.